제작진은 지난 5월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 신임센터장과 구성원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입니다. 대전시 인권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시인권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인권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 산하 수탁기관입니다. 올 1월부터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수탁을 맡았습니다. 인권센터장으로는 현직 목사 신분의 김영길 센터장이 선임됐는데요. 취임 후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먼저 인권센터 소속 강사들을 만났습니다. 신임 김영길 센터장은 지난 2월 강사들에게 UN 아동 권리 협약을 읽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누구의 생각이 어떻게 틀린지 뭐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서 센터장이 알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다. 심지어 김영길 센터장은 의견서에 이름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강사들의 인권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센터장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이름이 써 있지 않다. 아, 무기명이니까 안 된다. 기명을 해라. 그걸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역량 강화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계신 무 교수님께서 내려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대전의 역사 해설인데 그분은 대전에 딱 한 번 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맛있다면서요? 국밥이 맛있다면 이렇게 농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한 30-40분 듣다가 저희가 질문을 했죠. 혹시 강사님 오늘 저희가 받아야 되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센터장의 UN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와 보수교육 논란 속에서 인권 강사의 교육 사업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제작진은 신임 센터장 부임 이후 인권 교육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인권 강사단들이 교육 나가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 이렇게 다니셨는지도 9월까지는 없고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인권 교육은 66회, 그런데 올해는 3월까지 교육이 없었고 횟수도 41회로 줄었습니다. 인권센터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교육위원회가 우려를 표하며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김영길 센터장은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에 의하면 인권센터 교육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회 정도를 갖다가 해야 되고 또 3개월 동안 교육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교육위원회가 왜 그런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또 조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해 줄 것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5월 초에야 그러니까 두 번 회의를 했어도 무방한 시점에 그 첫 번째 회의가 개최하게 된 것들이죠. 5개월 만에 열린 첫 회의마저도 제대로 된 심의나 논의는 어려웠습니다. 뭔가를 심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 회의가 너무나 파행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일은 인권 홍보 사업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는 인권 홍보와 시민 소통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인권신문을 매달 발행해 왔는데요. 김영길 센터장 취임 후로 이 또한 중단됐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고 센터장이 새로 옴으로 인해서 신문이 발행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자단에서 2월 달에 면담 요청을 하고 센터장 면담을 요청을 해서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인권신문은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인권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권신문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할 수 있다. 센터장이 들어와서는 기자단과도 이야기하지 않겠고 편집위원하고도 얘기하지 않겠고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영길 센터장은 4월 27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인권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첫 신문의 외부 기고글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 돌봄을 더 즐기고 잘한다는 내용의 이형우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글과 여성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숙경 바른여성인권연구소장의 기고글입니다. 그 기고글 자체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이제 통로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하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요. 성폭력이나 성차별 때문에 피해를 당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거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누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거는 굉장히 참 참혹스럽다. 제작진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글이 인권신문에 실린 건지 알아보기 위해 센터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모든 언론 대응은 센터장만이 하겠다고 지시한 터라 이들은 어떤 의사표현도 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김영길 센터장이 내부 직원을 대하는 강압적 태도는 다른 구성원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센터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본인 말 잘 들어라, 본인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보는 데서도 막 하대를 하시거나 반말을 하시거나 직원을 함부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지난 2월 강사단 의견 제출 논란에서 3월 인권교육 신문 발행 중단, 4월 운영위 교육위 미개최까지 제작진은 김영길 센터장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인권 강사단에게 실명으로 유엔 아동 권리협약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인권의 만능, 인권의 홍수 시대가 좀 돼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동의 그 놀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 아동의 놀거리 문제가 이게 수업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내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더라고. 우리 인권 강사들에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업문에 대해서 잘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인권 강사들을 조금 그걸 확인한 뒤에 내보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고요. 또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을 규정한 외부 기고글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일 첫 번째가 그 여성의 그 인권에 관련돼서 저희 그 기고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를 잘 본다. 물론 그 교수님의 의견이지만은 저도 그 교수님의 의견에 일부를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매월 발행하던 인권신문이 중단된 이유도 물었습니다. 인권신문에 대한 것보다는 요새 SNS 많이 활동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럼 SNS 활동 시작하셨나요? 네? SNS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시작하셨나요? 네.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주기적으로 매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월 단위로 이런 어떤 활동을 합니다. 인권의 어떤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월 단위로 계속 나가고 있죠. 우리 인권 센터에 그 홍보 활동, SNS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SNS? 페이스북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인권 센터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종이 신문 대신 온라인 홍보에 집중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올해 인권센터 누리집의 게시글은 단 2건, 조회수도 3회와 13회뿐이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어땠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찾아본 결과 게시글은 비정기적으로 올라와 있었고 댓글과 반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소통망은 아예 계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센터장은 예산이 삭감돼 신문 발행을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기자단 운영 예산은 소폭 감소했을 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 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이 위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위탁으로서의 그 측면의 역할을 상실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라고 보고.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자료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업 진행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네.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 무슨 사업 이런 거 보면서 계획에 맞게 잘 하셔라 이렇게. 대전시는 뒤늦게 지도 감독에 나섰고 별다른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은 존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양한 게 아니거든요. 대전시의 미온적인 관리 감독과 인권센터의 파행적인 운영.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책 기조들과 과연 무관한 것일까? 대전시는 그동안 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축소 등 성평등, 인권 확대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인선 8기에서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했잖아요.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 내에 여성 청소년 과로 굉장히 축소했어요. 그리고 2023년 주요 업무 그 내용을 보면 성인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잘 안 보여요. 이장우 시장의 인권관은 3.1절 대전 기독교 연합 예배에서의 발언으로도 드러나는데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에는 아마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나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조례 문제 이런 것들은 대전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성을 여전히 자녀 돌봄 주체로,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대전시와 대전시 인권센터의 행보는 보편적 인권에 부합할까요? 인권은 어떻게 보면 소수자의 인권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소수자의 인권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성적 지향성이라든지 아동의 성적 정체성도 사실 소수자의 어떤 이제 인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소수자의 인권을 당연하게 이제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은 이제 보편적 인권으로 나아가는 이제 인권의 기본적인 이제 권리라고 보고요. 보수적인 기독교의 성향을 갖고 잣대를 이제 들이대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뭐 이제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전시 인권센터에서 하는 이제 센터장에 하는 추행은 정책은 중세 시대에 한 1000년 동안 이제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머물러 있던 그런 암흑의 시대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와 김영길 센터장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도 제작진에게 우려한다는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 5개월간의 파행과 센터장의 끊임없는 갈등 논란, 과연 대전시의 인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